여러분 어제에 이어서 용신을 찾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신강신약이 우선하죠. 그렇기 때문에 신강신약을 여러분 확실히 알아야 용신을 찾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신강신약에는 신강신약은 제일 먼저 뭐라 했습니까? 제일 먼저 덕령과 신령이라고 했죠. 덕령과 신령입니다. 그 두 번째 덕세와 실세, 그러죠. 세 번째 덕지와 실지. 첫 번째 덕령과 신령이고 두 번째가 덕세와 실세입니다. 세 번째 덕지와 실지. 자, 그러니까 덕령했으면은 일간인 내 자체가 월지에서 내가 세를 얻었다, 그런 이야기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1차적으로 신강의 조건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월지에서 내가 세를 얻지 못하면은 일단은 내가 세의 힘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신령 이렇게 되는데, 그 두 번째 덕세와 실세라면은 월지에서 세를 얻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월지를 벗어난 다른 지지와 천간에서 세를 얻을 때, 세를 얻는다고 하는 것은 나를 생해주는 인성과 비겁이란 말이죠. 인성과 비겁이 많음으로 해서 내가 신강의 조건이 되죠. 그래서 덕세라고 하는 것은 물론 월지를 얻지를 못하고 일지나 시지, 연지, 거람, 천간 이런 식으로 세를 많이 얻는 경우인데, 물론 월지를 포함해서 많은 세력을 얻으면은 덕세를 했다 이렇게도 불러집니다. 그러나 그 세력 자체를 내가 얻지를 못하면은 실세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그 다음에 덕지와 실지하는 것이 12운성으로 지지에 생록 왕지가 많으면은 그것이 덕지했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또한 12운성으로 병사, 절지라든지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이거 자체가 힘을 잃기 때문에 실지했다 그렇게 불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컨대 일간인 내가 강하게 되려면은 덕세를 하든지 덕령하고 덕세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일간인 내가 신약이 되고자 한다면은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약으로 정해진다라면은 실세했거나 신령했거나 실지했거나 이렇게 되게 되면은 신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경우에는 억강부약의 법칙에 의해 가지고 일주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경우가 되겠죠. 반대로 사주가 너무 강하다고 한다면은 너무 강하면은 억제하든지 설계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그 기운을 빼는 것이 용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 이 시간에 과연 그러면은 신강과 신약의 구성, 어떻게 구성이 되는 건지 그걸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강과 신약의 구성, 여러분 가지고 있는 교재 20쪽이 되겠죠. 신강과 신약의 구성입니다. 신강과 신약의 구성. 그 첫 번째로 신강의 구성입니다. 신강의 구성.
최강의 구성은 상이한 바와 같이 일주가 등령했거나 득시하고 또는 득지를 하게 되면 신강이 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신강의 구성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 첫 번째로 최강의 조건입니다. 최강. 이 무슨 말을 하니까 사주를 보게 되면은 단순 흑백 논리로 강 아니면 약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엄격히 분석을 해보게 되면은 사주가 엄청나게 강한 그러한 경우가 있고 강하기는 강한데 조금 강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로 최강의 조건, 신강의 구성 중에서 최강의 조건, 최강의 조건, 이것을 월지와 일지를 얻고 연지나 시기 중에 하나를 얻으면 최강이 된다. 월지와 일지를 얻고 연지나 시기 중에서 하나를 더 얻으면은 이때는 최강의 조건을 갖춘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최강의 조건이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갑일의 정력 갑자 그렇습니다. 이 사주를 보게 되면은 갑목이 2월 중춘에 생하여 월근이 왕이며 양인이요 일주 외에 사목과 이수가 생하고 도우니 최강의 사주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사주를 보게 되면은 여러분 갑목이 묘월에 나가지고 이것이 양일이죠. 양일이고 그러면 이것은 등령을 했습니다. 등령을 했고 그리고 일지나 시기에서 도우면은 최강으로 했습니다만은 일지가 자수고 시기가 자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나의 자리에서 수생목하고 있고 월지를 내가 얻었기 때문에 등령했고 그러면은 사주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월간에 있는 정화를 제외하고는 전부가 나를 도우는 인성과 비겁으로 사주가 구성이 되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뭐 다른 이가 없죠. 신강의 조건이 확실히 갖추면서 최고로 강한 그러한 조건을 갖추었다. 그런 이야기 되겠습니다. 이는 아무리 서툴러도 금방 보게 되면 그대로 신강이 보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최강의 조건을 갖췄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사진을 보게 되면은 예시 2분에 이 사주는 개수 일주가 해월에 태어나가지고 수왕하고 일지 유금의 생함을 받고 시지의 해수에 왕함을 얻어서 최강사님이 분명하다. 자, 그러면은 이 사주는 일간인 개수가 해월에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등령했죠. 등령하고 시에도 역시 나와 동기인 해수를 얻어 해시이다 보니까 역시 얻었고 금생수 하니까 이 사주는 요렇게 나를 도죠. 월간의 정화하고 연지의 인목이 나의 기운을 뺍니다마는 그 기운이 뺀다고 해도 전체 세력이 나를 도우는 세력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이런 신강에 의의가 없죠. 역시 같습니다. 그럼 이러한 경우가 최강의 조건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경우라도 최고로 강한 그러한 조건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두 번째로 말이죠. 그 두 번째로 최강 정도는 되지가 않지만은 중강 정도, 중강 정도의 조건을 갖춘 사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 예시 이번에요.
자, 이러한 사주가 있습니다. 을미, 무인의 정사, 경자 이렇게 사주가 생겼는데 이 사주는 정화 일주가 인을 모강절에 태어나 생함을 받고 일지의 사화를 얻어서니 시지와 청간 두 개를 잃어도 신강하다. 자, 중강 정도 된다는 그러한 조건인데 무슨 말을 하니까 일간인 정화가 이들의 사실은 인중의 병정화가 정화가 아니라 인중의 병화에 나의 기운인 화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늘은 인모진 목왕절의 춘절이다 보니까 목은 화를 생할 그런 능력이 충분히 있죠. 그리고 자기 자리에 이렇게 사화가 있다 보니까 자기 자리에도 뿌리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주를 전체적으로 볼 때 이렇게 나를 생하는 인성하고 나와 동기신 비겁이 나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월지와 일지를 얻고 다른 그 하나를 얻으면은 그래도 사주는 신강에 이가 없다. 그런 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간 정사가 전부가 사실은 뿌리가 있습니다. 뿌리가 있는데 여기에서 경금도 신령했고 무토도 사실은 이러다 보니까 모강절이니까 결코 힘이 강한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목하고 화가 최고로 힘이 강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강에는 이가 없습니다. 최강한 조건은 아니지만은 중강 정론에는 그러한 강한 사주로 기결이 된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 사주 보입니까? 그래서 일단 신강신약을 먼저 파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용신을 찾는 그런 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두 번째요. 예시 두 번째 중강의 조건 예시 두 번째에 자, 이 사주는 가변의 계류의 을의 병자 그렇습니다. 자, 을목이 6월에 생하여 극절지에 해당하므로 신령한 목생이나 삼수가 생하고 이목이 도우니 중강의 목기이다 했습니다. 중강 정도의 기운이 있다. 그러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을목이 6월에 생했습니다. 을목이 6월에 생했기 때문에 이미 신령이죠. 신령입니다마는 그래서 신령을 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지지나 천간에서 나를 도와주게 되면은 소위 득세를 하게 되면은 신강이 될 수 있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주는 이 월지만 내가 이렇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나를 전부를 도웁니다. 그러니까 시간에 있는 병화가 물론 나의 기운을 빼고는 있으면은 결국 병화 자체도 실지 기운이 하나도 없죠. 연지에 있는 인목에 투강된 연간의 간목이 병화를 도우기는 합니다만은 결국 이것이 나를 생해 오기에는 너무 멀고 설사 바로 자기 밑에 있다고 하더라도 병화 자체는 이미 절지인데다가 신령인데다가 전부가 다 듣지도 못했고 소위 통근 착근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사주에서 최고로 강한 것이 금의 세력하고 수의 세력이 강한데 이 수의 세력이 나를 도우니까 내가 신강에 이가 없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강의 조건인데 강의 조건은 여러분 월지를 얻고 연지 또는 시지를 얻으면은 강으로 본다 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첫째 이 조건을 갖추면은 강의 조건을 갖춘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예시 1번 한번 보죠.
자, 이 사진은 임수가 동렬인 자울에 상하였으나 삼몽이 설계하고 삼화를 내가 극하니 이를 극설이 교괄하여 강세가 약까지있다. 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임수 자체가 자월에 등령을 했습니다. 그렇죠? 임수가 자월에 등령하고 시에 자시다 보니까 요렇게 등령하고 시를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신강이 되는 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앞서 그 설명드린 중강이 되고 최강이 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은 그 정도 세력은 있는 것이 아니라 임수인 내가 등령을 하고 시를 얻었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내가 강한 쪽으로 기결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한강 천간에 있는 것을 보고 신강신약을 보라고 했죠. 자, 그렇다면은 병화 자체는 병화가 천간에 두 개가 있습니다만은 결국 신령입니다. 그렇죠? 병화는 신령. 그러니까 여기에서 임수가 제일 강하죠. 임수가 간목도 사실은 등년 아니죠. 생해주는 그러한 기운은 있으나 결코 이거는 간목이 자월의 등령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임수인 내가 제일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강이란 말이에요. 병화 자체는 신령인데 인목이 있으니까 인중에 내가 뿌리를 거니까 통근은 되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병화가 약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보면. 그러나 그 세기를 볼 때에 수도 왕하고 목도 왕하고 병도 왕하고 그러나 그 중에 임수인 내가 최고로 강하다.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여기 들어서 나중에 공부를 하게 됩니다만 삼상객입니다. 삼상객. 앞서 그 설명을 드린 중에 우리가 객을 논할 때에 사주의 세 가지 오행만 나란히 있으면서 그 기운이 비슷비슷할 때에 소위 그 삼상객이라 이렇게 불러집니다. 그렇게 볼 때에 일주인내도 강하고 설리하는 목도 강하고 그 목을 설리하는 병화도 강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주가 상당히 탁기가 하나도 없이 맑은 그러한 사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사주는 강한 사주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 갑자, 병인의 병자, 가보 이러한 사주가 있습니다. 이 사주는 병화가 인연에 태어나 인목의 생함을 받고 시에 오화가 있어 강함은 분명하나 일지와 연지를 잃었고 일시가 좌우충하여 화기가 약한 듯 해도 천간 갑병 세계가 모두 일주를 도와 강한 사주임이 분명하다. 자, 무슨 말인가 하니까 병화 자체가 이늘에 태어났습니다. 이늘에 시가 또 오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이 목이 천간에 있는 갑목 두 개하고 병화가 나를 도기 때문에 상당히 강해 사실은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좌우충에 이것이 무너지게 되면은 통째 병화의 뿌리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중에 투감된 간목이 강해 있으니까 천간으로는 전부 날아갔다가 생겨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역시 이 자수가 이렇게 충을 하다 보니까 만약에 이렇게 충을 하냐고 병오나 됐으면 엄청나게 강한 최강의 사주가 될 수가 있는데 그렇지는 않고 자수가 있기 때문에 좌우충의 오화가 그 기능이 마비되면서 결국 그렇다 하더라도 나를 도우는 사주가 이렇게 강하게 작용하다 보니까 신강에는 이가 없다. 그러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